시간 가장 따뜻한 배웅을 전하는 청년 장례 지도사 성예린 지도사님이십니다. 아, 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부산 영락공원에서 일하고 있는 장례지도 성예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네. 부산에 있는 유일한 화장장이라고 해요. 네.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 그 길을 떠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? 하루에 한 7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. 꽤 네. 꽤 많으시네요. 아, 구체적으로 좀 그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일단은 처음에 상담부터 해서 1일장 상담하고 2일에 입간 도와드리고 3일에 화장하는 거를 이제 가족분하고 안내를 하고 고인분을 모시는 모든적인 장례일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. 그러면 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? 지금 한 8년 정도 됐어요. 꽤 되셨네요. 네. 업계 베테랑이신데요, 지금? 야, 거의 그러면 20살 넘어서 바로 시작하신 거네요. 네, 20살 초반부터 장례 시작해서 지금 8년 정도 됐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게 21살이면 굉장히 좀 젊은 나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근데 어떻게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.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하잖아요. 그럼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오시잖아요. 그러면 참관 수업 다 끝나고 어머님이 이제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요즘 장례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프로를 봤다. 근데 제가 그 처음에는 이제 장례라는 게 사실 제 나이 때는 그렇게 생소한 단어였어요. 그렇죠. 그렇죠. 네, 근데 이제 그 단어에 꽂힌 거예요. 네, 그래서 지금 없는데 야후 코리아나 그렇죠? 뭐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다가 친 거예요. 네.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을 그거를 이렇게 맨날 검색을 했어요. 참. 네, 너무 궁금한데 그래서 딱 그러고 난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교실을 올라가고 있는데 옆에 그 대학교 팜플렛이 이렇게 있더라고요. 근데 거기서 장례행정복지과라는 단어를 딱 본 거예요. 그래서 바로 뽑았죠. 그거를. 네.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. 네. 야. 그래서 바로 뽑아서 그 팜플렛을 보면 지금은 아닌데 교수님 성함이랑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걸 보고 그날 야자를 끝내고 바로 저녁에 전화를 했죠. 교수님한테. 네. 전화를 해서 첫 마디가 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성예린입니다. 장례 궁금해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. 예. 교수님 당황해가지고 에? 이러시다가 교수도 왜냐면 다 늦은 저녁에 고등학교 학생이 또 여학생이 전화를 갑자기 지금 뭐 업무 시간도 아닌데 다 늦은 시간에 쉬고 계셨을 텐데. 놀라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반가우셨어요. 그렇죠. 이과에 이렇게 네. 관심을 갖고 그렇죠. 있는 학생에게 네. 전화가 왔으니까. 그러니까 그래서 교수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. 네. 고등학교 학생인데 이과에 대해서 이렇게. 아니 이제 장례 지도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가족들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? 부모님이라든가. 부모님이 엄청 많이 반대하셨어요. 반대도 많이 하고 뭐 울기도 하고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좀 네. 부모님께서 반대하신 이유는 뭐예요? 이제 어머니가 제일 반대가 크셨는데 네. 서로 여성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사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 뭐 제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반대쪽 있는 양 집안 쪽에서도 보실 때 그걸로 이제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시선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이 일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부모님 면으로는 걱정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께서는 특히 이제 주변에서 보는 그렇죠. 시선, 혹시나 내 이, 딸이 이 상처받을까 직업을 봐. 이걸 어떻게 보겠냐. 그때는 장례주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되게 낯설었거든요. 보통 장의사, 뭐 염쟁이 요런 단어가 많았었던 시절이었어가지고 그걸 왜 하냐고. 내가 니한테 얘기한 내 잘못이라고. 내가 잘못했다고 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었는데. 근데 참 그 예린 씨가 대단한 게 이제 뭐 그 과도 대학교 과도 교수님께 직접 전화를 해서 했잖아요. 네. 취업도 여기저기 장례식장에 다 전화를 했다면서요? 이게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집에만 있으니까 어머님이 집안 처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라. 이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딕션도 똑같아요. 네. 집에 처박혀 있지 말고. 계속 누워만 있는 꼴 보기 싫으셨나 봐요. 또 대학까지 졸업했는데. 근데 거기에 약간 사투리가 다니면 좀 더 강하게 들릴 수 있겠네요, 맞죠? 예. 그 완전 탁탁 꽂히는 게
대학교를 졸업했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가.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봐라. 뭐 안 되면 뭐 어디 병원이라는 장례전에 네 얘기 전화라도 해보든가라고 하신 거예요. 그래서 그 부산이랑 김해랑 마산 쪽에 장례조사를 하니까 30개가 나오더라고요. 다 전화했어요 그날. 근데 고작 2개 쪽에서만 면접을 보라고 전화가 그래도 왔어요. 그래도 어머님 말대로 콜이 왔네. 네, 콜이 왔지. 그럼 면접 보러 가신 거예요? 근데 진짜 좀 마음이 아픈 게 안타까운 게 면접을 보려고 복장까지 싹 입고 화장까지 싹 하고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여자 지도사 안 된다고. 왜요? 오지 말라고. 이미 뽑았다고. 에? 다음 날 바로 그 전화가 또 아침에 온 거예요. 아 진짜요? 네, 면접 보기로 다 돼 있는데. 네, 저는 약속을 다 하고 옷을 다 갈아입고 구두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딱 전화가 온 거예요. 여자 지도사는 티오가 없다. 어제 그때 잘못 얘기한 것 같다는 듯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. 그러는데 그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좀 이 편견을 가지고 이런 바라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. 예전에는 좀 몇 분 계셨는데 근데 그새 8년 사이엔 또 참 많이 바뀌었어요. 지금 그렇죠. 네. 이게 또 그때하고 지금은 네. 시대가 많이 좀 바뀌었어요. 아니 이제 그간 수많은 또 장례를 치르셨겠지만 좀 기억에 남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장례식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제가 아기를 엄청 좋아해요. 네,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는 게 이제 그때 아기가 이제 초등학생 한 8살 이랬던 것 같은데 이제 병원에서 계속 오래 투병을 하다 보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. 근데 8살 때 이제 임종을 한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주로 이제 접수를 하셔서 오셨어요. 근데 뭐 저희도 수의도 유아용 수의가 따로 있어요. 간도 아기간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간이 따로 있어요. 네. 딱 어깨 넓이 좀 되거든요, 성인의. 그래서 그걸 다 주문을 했는데 들어왔는데 누워서 너무 작은 거예요. 작고 이제 제대로 못 챙겨 먹다 보니까 살도 많이 그렇게 쪄 보이지도 않고. 근데 보고 있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. 저는 장례주사는 고인분이나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 참았는데 결국 울었어요. 그 아이의 유년 시절만 겪고 이제 생을 떠난 거잖아요.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초등학생 때 학교 생활도 못하고 친구들 뭐 노는 것도 제대로 못했을 게 보이고 그 아이가 커가면서 해야 할 수 있는 게 너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그걸 못하고 어린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고인이 된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. 그리고 애기들은 제사를 사실 할 게 없어요. 애기들한테는 술도 사실 못 올리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이 음료수 조그만 거, 뽀로로 음료수나 과자 같은 거 대신 올리세요. 그거 올려놓고 그걸로 이제 잔을 채워주시거든요. 부모는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을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. 제일 크게 들리는 건 울음소리밖에 없죠. 그래서 저희는 창간실이 되게 그 유리벽 하나로 창간실이 있는데 그쪽을 이제 이렇게 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. 제가 미안하더라고요. 네. 그 아이에게도 그렇고. 네. 이게 어느 죽음 하나 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게 아이를 이 세상을 온전히 마음껏 누리고 살아보지도 못한 아이가 떠나는 그 슬픔은 네. 정말 그 가족분들과 부모님의 마음은 진짜 상상조차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. 이제 이 직업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이제 8년 차. 이게 사실 이 직업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평소 생활을 하실 때도 간혹 이런 일 때문에 좀 속상하실 때가 좀 있다고 그래요. 네.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사실 고인분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저희도 사실 손대기 힘든 그런 소중한 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을 이제 만진다는 그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손을 좀 스치거나 이러면 사실 머뭇거리는 분을 한두 번 봤어요. 그럼 이제 표는 안 내는데 속으로 좀 속상한 거죠. 네.
이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고 그래요. 많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 소수의 분들 때문에 저희가 상처받는 일이 좀 많아요. 그렇죠. 어떤 상처를 좀 받는 일이 있습니까? 일단은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남자분하고 여자분의 차별점이 조금 아하. 있는 게 네.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. 여자는 제사상에 숟가락 올리면 안 되고 그리고 제사상에 손 대면 안 된다. 그리고 여자는 제사할 때 뒤로 물러나서 절도 못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. 그게 언제적 얘긴데. 근데 야, 제가 이제 장례를 하러 갔는데 이제 입간을 다 끝내고 제사를 이제 보러 갔어요. 입간 끝나고 하는 제사가 성복제라는 제사예요. 네. 근데 그 제사를 이제 보러 들어갔는데 이제 들어가면 신발이 앞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. 그래요. 그래서 딱 보고 느꼈죠. 아, 이분들은 가족분이 많구나. 음. 근데 줄도 안 세웠는데 줄을 다 서 계시는 거예요. 앞에 아들부터 손자까지.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안 물어보는데 혹시 집안에 장례를 하시는 전통적으로 뭐 올리시는 방법이나 가가래가 있으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거 없다. 지도사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했는데 이게 숟가락을 건들려고 하니까 약간 째려보시고 그리고 술잔 올려가니까 제가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르시니까 제가 할 게 없는 거예요.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터치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. 하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장례를 이거를 장례 쪽에 하는 제사를 안 보고 충무만 읊어드리고 나가겠다. 그래서 충문을 읊으려고 하니까 저만 원래 충문을 읊을 때는 이제 바라보는 영정사진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. 지도사도. 왜냐하면 고인분한테 대하는 그렇죠. 게 예의니까. 예의니까. 근데 저만 무릎 꿇고 다 서 계시는 거예요. 이건 뭐야? 그날 처음 울었어요. 그렇지. 아니 네. 아니 이게 지금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러 간 건데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아니 이런 아직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?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- 세상이 지금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예. 그리고 내 가족의 마지막 그 길을 그렇죠. 가장 잘 보내줄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한테.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너무 고마운데 아니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더라고요. 여자가 장례유사를 하면 뭐 신내림을 받아야지 장례유사를 한다.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예전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호칭이 아가씨, 도우미 이런 걸 저한테 부른 적이 많으세요.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. 저는 장례유사다. 그리고 선생님은 장례를 도와주려고 올라온 직원이다. 그 설명을 아차 죄송하다고. 네, 저는 그런 줄 몰랐다고. 혹시 나도 한번 이 직업을 한번 선택해 볼까 하시는 분들께 좀 혹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. 여성분들이 머뭇거리지 않고 다가와 주셨으면 좋겠고요. 네, 다른 직업처럼 조금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직업이 됐으면 좋겠어요. 아. 네.